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6일 오전 1시네요. 자, 미국 장을 좀 보다가 좀 충격적인 일들이 자꾸 이어져서 좀 다시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SBB, 실리콘 밸리 뱅크가 이제 파산 신고를 했죠. 거래 정지됐습니다. 260달러이던 주가가 한순간에 그냥 700, 참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웃깁니다. 2020년 100달러에서 760달러까지 급등을 했는데 이거 하루아침에 그냥 파산을 해버렸거든요. 예. 이 기업이 뭐 1, 2년 된 기업도 아니고 보시다시피 유구한 역사를 가진 실리콘밸리의 어떤 자금줄 역할을 했던 그런 은행인데 이 은행이 이렇게 한순간에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주식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국내 금융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국내 저축은행들 뭐 이런 것들 해서 자료를 작년에도 막 엄청 만들었었거든요. 한번 잠깐 이제 특집으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PF 대출하고 지금 국내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 이런 걸 만들다가 보시면 이제 쭉 자료들을 계속 수집을 했어요. 보시면 여기 전부 이 자료거든요. 레고랜드 부도 사태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뭐 건설사들 쭉 만들다가 괜히 이걸 만들다가 이제 저도 부동산 경기 침체 뭐 PF 대출 이걸 만들었다가 방송하면서 제가 이제 오히려 이 함정에 빠지는 게 아닌가, 너무 내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나쁘게 좀 판단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너무 과도한 우려 걱정을 또 끼쳐드리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자료만 수집했다가 안 만들었어요. 이게 보시다시피 방금 열었는데 11월달 작년 11월 정도에 자료를 이제 수집만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일단 잠정 대기시키자. 그리고 이제 국내 이제 정부에서 정책이 좀 나왔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아니라 미국에서,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크레딧 스위스, 우리가 CS증권 그쪽에서 또 터졌거든요. 오늘도 CS증권. 근데 이게 보시면 CS는 오늘 얘기가 아니고 작년 뭐 재작년 계속 이제 안 좋다 자산 감소, 적자 뭐 이런 식으로 안 좋게 흘러가다가 이렇게 이제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던 터인데 지금 여기 또 이제 오늘 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요것도 오늘 이러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 기업도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2021년, 2020년 계속 10달러짜리가 200달러까지 이렇게 안정적으로 성장하다가 한 방에 지금 뭐 거의 끝나가는 국면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리거든요. 지금 주식이 퉁퉁퉁퉁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가 이제 또 생각나는 거죠.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도 이제 그러면 뭐 리먼 사태 때 골드만삭스 얼마였습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또 갑자기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투자자들이. 그 다음에 JP 모건, 뭐 모건 체이스, 뭐 이제 쭉 이쪽 라인이 전부 다 지금 다우 산업지수 종목들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이걸 봤기 때문에 웰스파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체이스, 리먼 사태 때 비해서 진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쿵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이게 우리나라까지 퍼지나? 라고 이제 우려가 되는 바인 거죠. 우리나라 이제 뭐 대형 은행주들이야 뭐 그렇게까지 지금 우리는
그래도 국내 부동산 시장이, 국내 예금자들이 어느 정도 떠받치고 있고 부동산 시장 자체가 망가지지 않는 이상은 뭐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는 않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고, 오늘도 뭐 시장에서 크게 충격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종금사도 있고 증권사들도 이제 중소형 증권사들, 그러니까 작은 적자 나는 기업들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작년에 늘 이제 고배당주에서 이제 은행주들에 대해서 배당 받고 주가 투자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투자 전략을 추구했는데, 올해는, 작년 말에는 은행 배당주들을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 정책 나오고 나서 이제 날라갔죠. 여기서 이제 망가지겠구나, 여기서 이제 날라가면서,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근데 더 이제 떨어지느냐, 이제 그 기록인 것 같거든요. 일단 지난주 하나금융, 그 다음에 우리금융 다 이제 지정 저점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일 은행주들이 또 오늘 새벽이, 오늘 8시겠죠. 9시겠죠. 네, 또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이제 이러다가 이제 문제는 이 종목들이 아니고 나머지 종목들도 같이 지금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 심리가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뭐, 기관 투자자들끼리 이렇게 나눠 먹는 시장인데, 더 이제 흔들리니까, 이제 더 이제 저도 걱정이 되는 거죠. 이게 빨리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은행주라는 게 우리가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주식이잖아요. 근데 이런 은행주에서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금융주에서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다 이제 얼어붙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리먼 사태를 봤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모기지 쪽이었지만, 네. 부동산과 관련돼서, 그쪽과 관련돼, 지금은 그냥 투자자산, 그 금리로 인한, 네, 또 새로운 국면이거든요. 그리고 파산 속도도 너무 빠르고, 주가 변동폭도 지금 그냥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지금. 이게 또 다른 쪽으로 계속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예로 이렇게 SBV, 지금 리퍼블릭 뱅크, 그 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이제 그 다음엔 또 이제 여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찾아내는 거죠. BNP 파리바 지금 오늘 9% 10%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도이치방크 독일 쪽도 지금 8%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러니까 이제 이게 뭐야, 이게 이제 여기서 갑자기 뱅크런이 무서워지는 거죠. 뱅크런이라는 게, 과거에는 뱅크런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은행을 찾아가서 돈을 출금해야 되는데,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바로 이제 인터넷 뱅킹 때문에 그렇거든요. 소식을 듣는 순간 인터넷 뱅크로 계좌 이체를 시켜버리는 거죠. 타 은행으로. 그러면 그 뱅크런 속도가 너무 빠른 거죠. 옛날처럼 줄을 서고 있는 동안에 정부에서 괜찮습니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일본 같은 경우도 과거에 부동산 관련돼서, 그 다음에 주식 관련돼서 폭락이 있었던, 잃어버린 20년 전에 너무 과도하게 올라갔던 주식 부동산 값으로 인한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해줬겠죠. 빚 투자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파산을 한 은행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의 국민성이 좀 특이한 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뱅크런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차피 이 은행이 망하면 자기도 망하고 다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정부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믿고 기다려달라. 모든 예금자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국가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 멘트를 보내면서, 그 국민들이 단 한 명도 은행에 방문하지 않았겠지만 최대한 은행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걔네들의 좀 특징이 좀 그런 게 있죠. 단합이 잘 되고 뭔가 단체 활동을 잘하니까. 아니다, 정부에서, 국가에서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는 순종적인 그런 모습도 있고 그렇게 됐는데, 이거는 지금은 좀 다른 게, 이제 계좌이체 개념이 있으니까 인터넷 뱅크로 그냥 1억 5억 그냥 바로바로 쏴버리면, 그 하나의 SVB 실리콘밸리 뱅크와 리퍼블릭 퍼스트 뱅크, 그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자금이 싹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이 보시면, 재무제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부채로 되어 있죠. 자산 총계에서 부채와 자본이 이렇게 있는데, 부채란 무엇입니까? 예, 내 돈이 아니고 타인의 돈이거든요. 자, 은행의 예금은 누구 돈이죠? 고객 돈인 거죠. 고객이 1억, 10억, 100억을 맡겨서 가지고 있는 거지 본인 돈이 아니거든요. 예, 자본이 있고 자본금 있고 이건 이제 회사 돈이거든요. 근데 이 자본, 부채가 다 이제 총 자산으로, 자산은 뭐죠? 자본과 부채의 합계거든요. 이 자본과 부채의 합계인데, 이 부채가 있다고 해서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이 부채가 있어야지 얘네들은 먹고 사는데, 이 부채가 싹 사라지면, 예금을 다 찾아가 버리면, 이제 뭐 예금도 하루에 찾아갈 수 있는 한도가 있거든요. 그 한도를 동시에 찾아가 버리면 이제 더 이상 은행에서 이제 지불을 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은행마다 이제 그런 비이성적인 국면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주시장도 이제 폭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반응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유럽 쪽이나 미국 쪽은 이제 그렇게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독일, 영국도 굉장히 금융이 잘 발달된 국가거든요. 근데 영국도 지금, 독일도, 프랑스도, 이탈리아도 선진국에서 오히려 이렇게 뱅크런 사태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이제 발생한 거죠. 아직까지는 뭐 은행에서 뭔가 큰 변동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있지만 뭐 예금자 못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 이상 예금 넣어둔 사람들이 너무 많겠죠. 당연히 몇 억씩, 몇십억씩 은행에 돈을 넣어놨을 겁니다. 근데 한 은행에 이제 넣어두는 경우 이제 좀 문제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저축은행에 대한 리스크가 또 발발할 수 있는데, 뭐 여기서 지금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 방송을 보기 때문에 저축은행에 돈을 뭐 많이 넣어 두신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이제 많이 넣어 두신 분이 있다면 5천만 원 이상인 거는 좀 뭐 마이너스 뭐 이자 뭐 몇 프로 그거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저축은행에 있는 것도 최대한 잘라서 예금자 보호법이 되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하시고, 뭐 한 저축은행에 뭐 10억 있다 그러면 그건 잘라서 그냥 일반 대형은행이라도 5천만 원씩 5천만 원씩 우리나라 은행에 나눠서 넣고, 아니면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나중에 뱅크런 사태가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자 좀 늦은 밤이지만 방송을 좀 열었습니다. 예. 이게 다 이 금융이라는 거 신용에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지금 문제는 이 사태, 모든 지금 현재 이 뱅크런 사태의 핵심은 신용입니다. 우리 미국 국민들이, 그 다음에 미국의 은행들이, 그 다음에 스위스 뭐 전 세계 은행들이, 우리나라 은행들이 지금 당장 문을 닫을 정도로 뒤집어지는 게 파산이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 조금 더 버틸 수 있었는데, 이 뱅크런 인터넷 초고속화 시대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이 뭔가의 특징적인 새로운 또 패러다임이 생긴 거거든요. 예, 개념이 생긴 거기 때문에 요것도 또 빨리 받아들이셔야 되고, 빨리 이걸 적응하셔야 되고, 요걸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되고 있고, 그거에 좀 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남의 일이 아니다. 항상 뭐 세월호도 그렇고 뭔가 사고에 대해서 빨리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그 판단이 틀렸다 한들 뭐 위험한 거에 대해서는 빨리 위험하다고 도망치는 게 일단 우선입니다. 그렇게 DNA가 뼛속까지 빨리 위험을 빨리 감지하는 사람들은 살아남는 거고요. 뒤늦게 뭐 별일 아니겠지, 나 얘기 아니겠지, 난 신경 안 쓸래, 그냥 이따가는 그냥 어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 돈도 내 가족도 모든 것들이, 그렇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 그래서 더 예민하게 안테나를 세우고 위험 시그널, 소나기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소나기가 오고 있는데 굳이 거기 가서 뛰쳐 들어가서 맞고 그냥 아유 뭐 한 10분 있다가 그치겠지 생각하고 그냥 걸어 다니다가 1시간 2시간 비 맞고 감기 걸리고 독감 걸리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리스크 관리는 본인 스스로 해야 된다. 남들이 해줄 수 없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죠. 내 가족도 내가 지켜야 되는 거. 그런 의미로서 주식도 마찬가지. 늘 신용 비투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 드리는 것도 다 그런 일환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이
은행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SBV, 크레딧 스위스, 리퍼블릭 뱅크, 웨스파고,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도이치뱅크, BNP 파리바 지금 다 이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은행도 마찬가지. 절대 세상에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뭐 그다음 요즘에 이제 은행들이 이러니까 블록체인이 이제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블록체인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비트코인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현금을 들고 있자니 인플레이션이 또 심해지고 그럼 금을 살려니 금값은 자꾸 떨어지고 뭔지 지금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될지 돈이 방향성을 잃었습니다. 그렇다고 저축은행에 넣었자니 저축은행이 또 파산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불신도 생기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정말 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이 코로나 이후라고 해야 되겠죠.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 팽창 이후 주가 폭등 이후 비트코인 시장 폭등, 그러고 나서 조정, 그리고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이후 은행들의 비정적인 움직임, 앞으로 또 이제 투기적인 움직임, 주식시장의 모든 것들을 다 조심조심 다뤄야 될 거다라고 좀 생각하면서 좀 밤이 늦었지만 좀 방송을 좀 열었습니다. 항상 리스크 관리는 본인 스스로 좀 철저하게 하시길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